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부원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그 보석 석방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마친 사정을 고려해서 보석을 결정했다. 자, 말이 좀 어려워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은 했으니 이제 풀어주겠다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재판부가 이렇게 명확하게 석방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전후 맥락을 따져가며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김용 부원장은 석방을 허락해달라며 재판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4월 25일, 27일에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놓곤 5월 3일로 말을 바꿨다. 검찰 주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석방된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도 검찰이 제시한 4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를 구치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검토해 보려면 나가서 봐야 한다고 해서 석방이 됐는데, 김용도 검찰이 돈 받았다는 날짜를 특정하고 바꾸니까 내가 나가서 그날 뭘 했는지 알리바이는 있는지를 확인해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풀려났다. 결국 방어권 차원에서 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은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그러니까 석방 직전 재판에서 5월 3일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자, 2021년 5월 3일은 유동규가 자신의 회사에서 김용에게 1억 줬다는 날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최근 법정에서 유동규가 김용이 이렇게 돈을 받아갔다며 그걸 법원에서 시연한 적이 있습니다. 비타 500박스만한 상자에 1억 원을 꾹꾹 눌러 담아서 자신의 양복 상의에 가슴팍에 찔러 넣었는데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다시 코트를 빌려 입고는 겨우 가려지긴 했으나 너무나 불룩해서 방청객의 웃음을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1억 상자를 김용이 받아갔다는 날이 바로 5월 3일이라는 겁니다. 자, 검찰은 계속 이 날짜를 특정해오지 못해오다가 얼마 전에야 특정을 했던 겁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2021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줬다고 했다가 4월에 줬다고 했다가 여기에 재판부는 자금 전달 날짜를 최대한 특정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4월 말로 얘기하더니 최근 5월 3일로 최종 특정했습니다. 앞서 김용 부원장도 이 대목을 짚었었던 겁니다. 자, 5월 3일로 최종 특정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민용의 GPS 기록과 김용 부원장의 하이패스 기록, 판교 주차장에서 결제한 기록을 종합 분석하면 2021년 5월 3일 처음으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서 정민용이 왜 나오냐면 정민용이 그날 남욱에게서 돈 1억을 받아서 유동규에게 전달했던 사람이고 김용이 다녀간 뒤 돈이 사라졌다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민용은 이런 증언도 했었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서 김용의 다리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김용이 돈을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민용은 누구에게도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민용이란 사람은 5월 3일의 목격자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김용의 5월 3일 알리바이가 나온 겁니다. 자, 현재 검찰은 유동규가 김용에게 3번에 걸쳐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1차는 2021년 5월 3일 1억, 2차는 6월 8일 3억, 3차는 6월 30일에서 7월 초순경, 아직도 여기는 특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2억. 이 중 1차에 대한 알리바이를 김용이 제시했던 겁니다. 자, 2021년 5월 3일 오후 김용 부원장은 수원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줄여서 경상원, 여기에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김용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경상원장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40분에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김용 부원장이 경상원장실을 방문해서 자신과 면담을 가졌다. 당시에 배달 앱인 배달특급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이를 협의하기 위해서 5월 3일 김용 부원장이 경상원장실을 방문해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또한 당시 다른 기관의 신모 씨와 약속이 겹쳐서 1시간 정도 3명이 함께 있었고 신 씨가 자리를 뜬 후 40분에서 50분가량 김용 부원장과 업무 협의를 가졌다. 신 씨도 김용 부원장이 함께 방문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그날 주차비 결제 기록을 찾아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복수의 증인과 증거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증인의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 이 경상 원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뒤에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었던 일, 이 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까지 거론하면서 이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검찰은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찰은 이 원장이 2021년 5월 3일 전후로 한 10일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여러 지자체와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바쁜데 김 부원장을 만날 시간이 있었느냐? 라는 말을 했고 당시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야,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은 시시각각 관련 기사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너무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을 시간조차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술을 먹으러 다녀. 맨날 먹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휴, 한심합니다. 이러니까 가슴팍에 비타 500박스나 꼭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검찰이 무리한 주장까지 하는 것을 보면 검찰의 무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이 원장의 증언이 사실로 확정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앞서 검찰은 5월 3일로 특정한 근거로 정민용의 GPS, 김용의 하이패스 기록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정민용이 몇 시에 유동규의 회사에 가서 돈을 전달했고 김용이 몇 시에 와서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시점은 정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그 기록들이 말하는 시점과 이 원장과의 만남 시점이 서로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언론 기사를 쭉 긁어다가 눈코 뜰 새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할 만큼 이 원장의 증언과 신모 씨의 목격담을 탄핵시키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우리에게 역정보를 준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고 말한 겁니다. 더군다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화 의혹과 무리하게 연결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6월 28일 경기도청 공무원 신모 씨가 이재명 자택에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이재명 계좌로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시 언론들은 이재명 집에서 1억 5천만 원 현금 다발이 나왔다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대선 경선 선거 기탁금 등에 필요한 2억 7천만 원을 내기 위해서 평소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을 계좌로 옮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그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딱하니 명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해소됐는데 그걸 다시 가져나와서 검찰이 김용을 추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받았다고 하는 그 1, 2차 시기에 받은 돈 4억 중에 일부가 그 돈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그 1억 5천을 입금했던 공무원 신모 씨와 김용이 점심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화 의혹 관련된 녹취록을 그 법정에서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그러자 김용은 도대체 저기에 내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오느냐,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느냐라고 격분했고, 김용 변호인단도 취지만 간략하게 물으면 될 것이지 관계도 없는 녹취록을 왜 다 읽어가며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고 항의했습니다. 여기에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록의 경우 녹음 원본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니 녹취록은 제시하지 말고 묻고 싶은 것만 물어라. 결국 2차까지 받은 4억 중 일부를 6월 28일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이재명 지사 계좌에 입금한 거 아니냐고 묻고 싶은 거 아니냐 라며 검찰의 신문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용을 풀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검찰은 어처구니 없게 언론 기사를 가져와서 풀어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언론 기사를 가져와서 바빠서 만날 수 없잖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고, 이미 가짜뉴스로 탄핵된 이재명 자택 현금 돈다발이라는 지 스스로 언플해서 만든 의혹 기사를 다시 가져와서 밥 먹었다는 근거 하나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던 겁니다. 언제? 김용의 석방 여부를 말하는 재판에서. 그만큼 검찰은 절박했던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궁색한 자신의 처지를 몸소 말했던 겁니다. 게다가 여전히 3차는 날짜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은 나가서 2, 3차의 알리바이를 제시할 겁니다. 2차는 날짜가 특정됐으니까 제시하겠지만 3차는 놔둘 겁니다. 검찰이 날짜를 특정하기 전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박살낼 수 없으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재판의 최근 진행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언론이 하나 없습니다. 오로지 이 재판을 직접 참관한 시민언론 민들레 고일석 기자의 이 기사뿐입니다. 민들레 고일석 화이팅! 마치스!